안녕하십니까? 앞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엑셀 2013을 공부하게 될 박미정이라고 합니다. 엑셀은 우리나라 기업이나 학교 또는 행정기관을 막론하고 가장 많이 사용하는 오피스 툴입니다. 엑셀은 기본적으로 계산과 데이터를 분석하는 도구로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엑셀 2013은 이전 버전에 비해 더욱 강화된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그에 비해 더욱 쉽게 기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UI와 백스테이지를 개선하였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엑셀 2013의 프로그램 시작부터 달라진 환경과 새로워진 기능에 대해 알아보고 엑셀을 좀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옵션을 변경하는 방법에 대해서 학습하시게 되실 겁니다. 엑셀 2013 프로그램을 시작하면은 이렇게 시작화면이 열리게 됩니다. 시작화면의 구성이 이전 버전과는 다르게 보이는데요. 빠르게 문서를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됩니다. 먼저 왼쪽을 보시게 되면 최근에 사용한 항목 리스트가 나타나 있어서 기존에 사용했던 문서를 바로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고요. 아래쪽으로는 다른 문서를 열어서 시작할 수 있도록 폴더를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오른쪽으로는 검색창부터 서식 파일을 선택할 수 있는 공간이 되겠는데요. 비어있는 문서부터 작성하시려면 새 통합 문서를 클릭하시면 되겠고, 그 이외에 미리 작성되어 있는 서식을 사용하시려면 아래쪽에 있는 목록 중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서식 파일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원하는 목록이 없는 경우 온라인에 있는 서식 파일을 검색할 수 있도록 검색창이 나타나 있네요. 여기에 여러분이 키워드를 입력해서 해당하는 서식을 다운로드 받아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새 통합 문서, 즉 비어있는 문서부터 시작하기 위해서 이 서식 파일을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이전 버전서부터 비어있는 통합 문서가 열리면서 시작이 되지요. 여러분이 이런 화면부터 원하시게 된다면 엑셀의 옵션에서 이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통합 문서에 지금 엑셀 2013의 화면 구성에 대해서 하나씩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리본 메뉴와 달라진 점은 없는데요.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제목 표시줄에 있는 화면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맨 위에는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이라고 해서 저장부터 실행 취소, 그 다음에 다시 실행 등의 아이콘이 미리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는 자주 사용하거나 빠르게 실행하고 싶은 그런 명령들을 추가해 놓고 사용하시면 편리합니다. 기존에 3개 나와 있는 아이콘 이외에 추가로 넣을 수 있는 곳은 여기에 보이는 리스트 중에 선택하실 수 있고요. 기타 명령에서 원하는 명령을 추가하셔도 되고요. 또 한 가지 방법은 아래 나와 있는 도구 모음 중에서 원하는 명령을 오른쪽 버튼 눌러서 빠른 실행 도구 모음에 추가하는 방법으로도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일단 파일 탭으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탭이 보이는데요. 파일 탭에는 파일의 관리와 그 다음에 엑셀의 환경 설정을 담당하고 있는 옵션 같은 것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리본 메뉴의 구성 중에 지금 탭이 보이고 있습니다. 홈서부터 보기를 선택할 수 있는 곳이 있는데요. 이 명령들은 우리가 탭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이 탭을 포함해서 전체 도구 모음을 우리가 리본 메뉴라고 부릅니다. 리본 메뉴의 구성은 탭과 그 다음에 클립보드 글꼴과 같은 그룹, 그리고 그룹 안에 다양한 명령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리본 메뉴는요, 사용자 지정 도구 모음으로 여러분이 얼마든지 편집이 가능한데요. 기존에 나와 있는 탭과 그룹에는 추가를 못 하시고요. 현재 그 탭 안에 그룹을 더 생성을 하시던가 아니면 새로운 탭을 만들어서 이와 같은 도구 모음을 따로 만드시거나 해서 사용자 지정으로 도구 모음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 위를 보시게 되면
먼저 도움말 아이콘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도움말 아이콘은 여러분이 모르는 내용들을 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명령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에는 리본 메뉴 표시 옵션이 있어서 리본 메뉴를 보이게 하거나 숨기거나 할 수 있는 그런 단추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용자 계정 부분이 보이고 있는데요. 로그인 되어 있는 상태의 계정과 그 다음에 사진이 나타나 있습니다. 아래쪽에는 이름 상자라고 하는 항목이 보이고 있는데요. 이름 상자는 기존의 셀이나 범위에다가 이름을 부여해서 계산식이나 함수식에다가 포함시킬 수 있는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또한 현재 선택되어 있는 셀의 위치를 주소로 나타내주고 있는 곳이기도 하지요. 오른쪽을 보시게 되면 수식 입력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수식 입력줄은 데이터를 입력하게 되면 그 내용이 표시되거나 계산이 이루어진 것에 수식이 바로 표시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계산이 되어 있는 곳에 그 워크시트 화면은 결과값이 나온다면 수식 입력줄은 바로 그 수식이 그대로 표시되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워크시트를 좀 보도록 할까요? 실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 공간을 우리가 워크시트라고 부릅니다. 워크시트 안에는 열 머리글, 즉 A, B, C로 이루어져 있는 열 머리글과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는 행 머리글들이 보이고 있네요. 이 하나를 우리가 시트라고 부르는데요. 그 이름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바로 시트 1이 되겠습니다. 이 시트는 상황에 따라서 플러스를 눌러서 계속해 추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시트 탭의 이름은 얼마든지 변경해서 통합 문서와 상관없이 이름을 변경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시트 탭 오른쪽으로 보시게 되면 스크롤 바가 보이고 있는데요. 그 아래쪽은 우리가 상태 표시줄이라고 부르고 있죠. 상태 표시줄에는 보기 형식으로 나타나 있는 기본, 그 다음에 페이지 레이아웃, 그 다음에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 등의 보기 형식의 아이콘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더 옆으로는요, 확대 축소 슬라이드 바가 있어서 현재 화면을 계속 축소하거나 확대시켜서 볼 수 있는 그런 슬라이드 바가 제공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100%로 지금 현재 화면 보기가 되어 있네요. 자, 그렇다면 서식 파일을 이용해서 이번에는 문서를 한번 빠르게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식 파일로 실행하시려면 파일 탭에 가셔서 새로 만들기를 선택하도록 합니다. 좀 전에는 새 통합 문서를 시작하셨고요. 그 밖에 문서가 이미 작성되어 있는 내용으로 시작하시려면 미리 제공되어 있는 서식 파일 중에서 고르셔도 좋고요. 아니면 검색어를 입력해서 온라인 문서에서 찾아오셔도 되겠습니다. 저는 손익계산서를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들기 클릭하시면 되겠죠? 손익계산서 1이라고 하는 문서가 열렸습니다. 이 문서는 통합문서 1과 마찬가지로 아직 저장되지 않은 그런 새로운 문서가 될 것이고요. 다만 미리 작성되어 있는 내용들이 있어서 그 내용들을 수정하시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매출 쪽에 나와 있는 수익들을 이름을 바꾸시거나 그리고 데이터는 다 달라져야 되겠죠. 데이터를 수정해서 저장하시면 손익계산서를 바탕으로 한 여러분의 매출 손익계산서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일부 좀 변경해 볼까요? 지역별로 매출을 좀 보도록 할까요? 수익을 낼 수 있는 여러 매출이 있겠지만 전 지역으로 지정하겠습니다. 천, 수원, 대구, 부산, 광주, 전주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자, 그 다음에 일부 내용 중에서 숫자도 좀 몇 가지 변경해 보겠습니다. 1월부터 4월까지의 데이터를 조금 변경해 보겠죠? 그럼 여기에 나와 있는 이미 서식들은 적용되어 있는 그대로 작성할 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 입력으로만 해도 충분히 현재의 그 보고서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입력되는 내용에 따라서 추세에 있는 스파크라인도 변경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대충 이런 식으로 입력을 다 마치신 후에는 저장이라는 버튼을 눌러서 문서를 저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장될 수 있는 문서의 위치와 그다음에 문서 이름을 작성하시면 되겠는데요. 저는 컴퓨터를 클릭해서 현재 폴더 중에서 내 문서에 저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문서를 클릭하시면 문서라는 폴더에 파일 이름을 작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손익계산서를 이를 지우시고 지역이라고 추가해 놓고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장 버튼 누르시면은 문서가 저장이 되었고요. 제목 표시줄에 손익계산서 1이 아닌 손익계산서 지역이라는 이름으로 바뀐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게 되면 기존에 그 제공된 문서에 내용만 수정해서 이렇게 원하는 멋진 보고서를 빠르게 완성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엑셀의 여러 가지 옵션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직접 옵션을 변경해서 결과가 어떻게 바뀌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일 탭을 클릭하시면 백스테이지가 열리게 되고요. 그 중에서 옵션을 클릭해서 실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엑셀 옵션 창이 열리게 되면 왼쪽에 나와 있는 범주들 중에서 여러 가지 설정 부분들을 여러분이 선택해 주시면 되는데요. 일반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일반 옵션에 대해서 나타나 있고요. 그 다음에 수식에서는 수식에 관련된 계산 옵션, 그다음에 수식 작업 등을 수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장에서는 여러분이 원하시는 파일 저장 형식, 그리고 자동 복구에 관련된 그 시간, 간격 등을 여러분이 고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고급에서는 일반적인 옵션보다 더 상세하게 옵션을 수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편집 옵션에서는 엔터키 이후의 방향과 그 다음에 자동으로 퍼센티지 입력 사용을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더 내려가 보시면은 잘라내기, 복사, 붙여넣기 할 때에 그 옵션 단추를 표시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그것을 표시할 것인지 아니면 안 보이게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차트 같은 객체에 대해서 옵션을 수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표시해 가보시면은 가장 최근에 사용했던 통합문서가 보일 수 있는 개수가 정해져 있는데요. 0부터 50 사이에서 값을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식 입력줄이라든가 또는 함수 화면에서 그 설명이 표시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도 여러분이 옵션에 따라서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네요. 그리고 리본 사용자 지정 가보시면은 현재 리본 메뉴에 있는 것들이 홈 탭부터 보기 탭까지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이 추가를 하고 싶다면 기존의 탭에서는 그룹을 만들어서 리본 메뉴를 더 추가하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아예 새롭게 만드시려면 새 탭부터 그룹을 만들고 그 안에 각각의 명령들을 추가해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일반 탭에 가서 아주 간단하게 그 옵션을 좀 변경해서 새로운 그 통합문서가 열렸을 때 변경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새 통합문서 만들기 보시게 되면 글꼴, 크기, 그 다음에 새 시트의 개수 같은 것을 변경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기본 보기 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바꿀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요, 일단 12포인트로 변경을 하고요. 그리고 포함할 시트 수를 3개로 변경해 보도록 하죠. 아래쪽에서는 개인 설정 부분도 있는데요. 여러분도 여기 있는 그 명령들을 하나씩 좀 바꿔서 현재 화면이나 아니면 새로운 문서에 포함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확인 버튼 눌러서 일단 옵션을 빠져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통합 문서에는 글꼴 크기와 그다음 시트 수가 변경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아까 여러분이 지정하셨던 그 옵션은 프로그램을 닫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열었을 때 그때부터 적용되는 그런 옵션이 되겠습니다. 일단 프로그램을 닫고 새롭게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새 통합 문서 클릭해서 결과를 보시게 되면 보시는 바와 같이 포인트 값,
그리고 아래쪽에 나와 있는 시트 수가 변경된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렇다면 이번에는 좀 더 다른 옵션에 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통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한영 자동 고침 옵션이 되겠는데요. 여러분이 어떤 형태의 지금 키보드 모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입력하시다 보면 한글인 상태에서 입력하게 돼서 또 영문으로 바뀌게 되고요. 영문 상태인 것을 모르고 입력하시게 되면 또 한글로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해피라고 입력하고 싶었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한글 상태였으면 보통은 다시 쓰고 작업을 하시겠지만 현재 한영 고침이 표시가 되어 있다면 엔터를 쳤을 때 자동으로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영문 상태인 것을 모르고 한글을 입력해도 똑같은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것은 현재 사전에 그 단어가 들어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제 생각하고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간혹 가다가 이 기능 자체가 불편할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약어를 쓰고 싶었는데 어떤 단어에 약어를 쓰고 싶었는데 입력을 이렇게 하셨어요. 근데 엔터를 치고 나서 결과를 보면 한글로 바뀔 때가 있죠. 매번 이 기능 때문에 문제가 걸린다면 여러분은 한영 자동 고침 옵션을 해제해 주시고 다시 한번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파일 탭에 옵션을 클릭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옵션에 들어왔는데요. 이번에는 언어 교정을 클릭하시고 그 중에서 자동 고침 옵션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자동 고침 옵션의 내용을 보시게 되면 상당히 편리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잘못되어진 입력값 때문에 다시 입력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동으로 고쳐주는 기능으로 인해서 여러분 수정 없이도 입력을 계속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아래쪽을 보시게 되면 입력된 결과에 대해서 결과가 입력된 그 상태와 다르게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기 있는 이 기능을 이용하시게 되면 자주 사용하는 문구를 등록하고 간단한 약어를 이용해서 입력할 수도 있게 됩니다. 자, 먼저 한영 자동 고침 체크를 풀어보도록 할까요? 체크 푸시고 확인, 그리고 확인. 이번에는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EKD라고 입력하셔도 이제 문제없이 입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영 자동 고침이라는 기능 자체가 굉장히 편리한 기능인 것을 아셨죠? 그렇다면 한영 자동 고침도 여러분이 사용을 하고 특히 지금 EKD라고 하는 어떤 약어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뭔가를 지속해서 입력하고 싶다면 이 부분을 예외 항목에 넣어 놓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옵션을 실행해 보겠습니다. 언어 교정 들어가셔서 자동 고침 옵션을 실행하고요. 한영 자동 고침 체크는 해주시고 예외 항목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동 고침 예외 쪽에서 한영 자동 고침 쪽에 탭을 고쳐 주시도록 하고요. 이 안에 EKD라는 단어를 하나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인하시고 나와보죠. 다시 한번 EKD를 한번 입력해 볼까요? EKD. 그리고 한글인 상태에서 해피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피. 자, 한영 자동 고침은 그대로 적용이 되면서 예외 항목에 대해서도 충분히 여러분이 입력할 때 문제없이 입력할 수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이렇게 옵션을 사용하시게 되면 좀 더 편리하게 엑셀 작업을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알아두시고요. 그 이외에 여러분이 옵션들도 한 번씩 찾아서 변경해야 될 부분들을 수정한 다음에 엑셀 작업을 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